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목이 너무 팬시한데 아인슈타인과 함께하는 시공간 여행에 대해서 두 파트로 먼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은 고전적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그 다음에 길이의 상대성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도 고등학교 이 지금 그 대부분의 그 수업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물리 1과 물리 2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살짝 좀 더 들어갈 뭐 좀 대학교 1학년 과정을 포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이제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물리1에서는 이제 힘과 운동 영역에 시공간과 운동이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공간의 측정은 상대성이 있다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요소는 이제 동시성, 그다음에 질량 에너지 등가성. 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은 제가 이번 그 수업에서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동일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량적인 계산을 다루지 않고 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뭐 정량적 계산을 조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4 대수능 문제는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영위에 대해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에서 행성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이다. A, B는 영위에 대해 정지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철수가 관측할 때 B는 0.9c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 그러니까 L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 T보다 크다 작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시간, 상대 속력 이런 걸 질문하는데 대부분의 특수상대성 이런 문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3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작다 그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인데 3점짜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고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적 상대성 이론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고전 역학에서 배우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문제를 접근을 할 때 항상 좌표계, reference frame이라고 하는 좌표계를 선택을 하는데, 좌표계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관찰자를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관찰자가 좌표계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좌표계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사건들을 다 묘사할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입니다. 관성좌표계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이고, 그림 가와 같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버스의 좌표계가 관성좌표계, 혹은 정지한 좌표계도 관성좌표계.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운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움직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지해 있거나 혹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다 관성좌표계라고 합니다. 비관성좌표계는 이 그림의 나처럼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로 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나와 같이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에 관찰자는 앞쪽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안 관찰자의 몸이 뒤로 젖혀지거나 혹은 매달린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성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성 좌표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비관성 좌표계는 제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성 좌표계만 다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적 상대론에서 좌표 변환인데, 지금 이제 민수가 지면에 정지해 있고 영희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민수의 좌표계를 제가 S라고 표현을 했고 영희의 좌표계를 S'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영희의 자전거의 상대 속도는 V이고, 시간이 0초일 때 영희하고 민수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t초가 지나면 VT만큼의 거리차가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번쩍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민수로부터 사건까지의 거리를 제가 위치를 이제 X라고 하고, 영희로부터 사건까지의 위치를 X 프라임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 사이에 사건에 대한 민수와 영희의 좌표 변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X는 X 프라임 플러스 V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X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고,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영희가 측정한 시간을 T 프라임, 그 다음에 민수가 측정한 시간을 T라고 하면 영희가 측정한 시간과 민수가 측정한 시간이 같은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게 바로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에서의 좌표 변환입니다. 거리, 위치에 대한 그 상대적인 상대성은 있지만 시간에 대한 상대성이 없다고 하는 게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의 시간과 영희의 시간이 같다. 이게 이제 시간의 절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은 공간에 대한 상대성은 있지만 시간에 대한 상대성은 없습니다. 시간은 영희가 갖고 있는 시계나 민수가 갖고 있는 시계나 똑같다,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게 고전적인 상대론에서의 좌표 변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죠. 고전적 상대론에서 속도 변환을 보면 이 문제는 이제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지나간다. 민수가 측정한 영희의 속력은 20km/h, 자동차의 속력이 100km/h였다면 이게 다 민수가 측정한 거예요. 민수가 볼 때 영희의 속력,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 그럼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80km/h. 너무너무 쉬운데 이 정답을 얻게 된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고전적인 갈릴레이 좌표 변환식에서부터 속도를 측정하려면 속도 변환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 좌표 변환식에서 각각의 시간을 미분을 해주면, 시간을 미분해 준 거를 x'을 미분해 준 걸 u', 그 다음에 x를 미분해 준 거를 u라고 하고, vt를 시간에서 미분해 주면 v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 빼기 20이라는 값이 나온 이유는 이 좌표 변환식을 시간에서 미분해줘서 민수가 측정한 속도를 u',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을 u라고 하면, 우리가 민수가 측정한 속력이 100, u가 이제 100이죠. 그 다음에 민수에 대한 영희의 상대 속도가 v가 되고, 민수에 대한 영희의 상대 속도가 v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0에서 20을 빼주면 그게 바로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동차의 가속도는 민수하고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도는 u하고 u'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건 영희하고 민수에 대한 상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민수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은 다른데,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가속도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되고 u'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 걸 a', 그게 바로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가속도. u를 시간에서 미분해준 걸 a라고 두고 그 a는 민수가 측정한 자동차의 가속도.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거는 영희는 민수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놈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0이 되죠. 그래서 A'은 A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변환식을 보면 영희가 볼 때 자동차의 가속도나 민수가 볼 때 자동차의 가속도나 같습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가속도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그 고전적인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의 특징이고 속도는 다르지만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은 뭐냐 하면 물리의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이겠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관성계에서 봤을 때 민수가 볼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F는 ma. 그 다음에 영희가 기술하는 자동차에 작용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F'은 m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민수가 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영희가 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다른가요? A하고 A'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같죠. 그래서 그 관성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지한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모든 운동 법칙은 동일하다는 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은 트럭 위에 영희가 타 있고 영희가 트럭 위에 등속운동하는 지면에 대해서 등속운동하는 트럭 위에 영희가 타서 뭐 야구공을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던졌다 받았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이제 민수가 관찰하는 상황이고 아래 그림은 똑같은 상황에서 공만 그 민수한테 주고 민수가 그 작업을 반복하는 공을 던졌다 연지기로 던졌다 받는 과정을 민수하고 영희가 서로 관찰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누가 정지해 있느냐라고 하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적인 좌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등석운동하는 상대 그 관찰자에 대해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상대성 이론의 특징입니다. 항상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때 꼭 주지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지 좌표계는 없고 항상 나는 정지해 있지만 너는 운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에는 영희가 볼 때는 나는 연지기로 그냥 공을 받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지면에 있는 민수가 볼 때는 공을 던진 후에 영희가 공을 받는 동안에는 자동차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은 이렇게 폼을 쓰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그 민수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그림은 똑같은 상황을 민수가 던지고 영희가 받고 있는데 영희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지해 있는데 민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그때 민수의 손에서 출발한 공은 민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을 받기 때문에 이 공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폼을 쓰는 운동을 한다라고 영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둘 다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상대성 이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은 보통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빛의 경우에 적용을 하면 빛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영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이제 전조등을 딱 켰을 때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 전조등의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m/s 였다면 영희가 측정한 빛의 속력이 C라면 민수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얼마나 될까? 그거를 가지고 민수가 측정한 빛의 속력을 제가 이 지금 갈릴레이의 좌표 변환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영희가 측정한 빛의 속력이 U 프라임이 C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수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U 프라임 더하기 V가 되는데 U 프라임이 C니까 C 플러스 V, 그래서 C 더하기 20km per hour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되는 게 갈릴레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의 좌표 변환식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는 이러한 값을 갖지 않고 민수도 똑같은 빛의 속력을 갖는다는 게 측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좌표 변환식은 더 이상 빛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데, 이제 그런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샛길로 빠져가지고 빛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전적인 갈릴레이 변환이 좌표 변환식의 빛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빛이라는 놈은 뭐냐? 빛이라는 빛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리말디의 줄무늬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말디는 이탈리아 과학자입니다. 프란체스코 마리아 그리말디는 1600년대에 살았던 과학자고, 빛의 파동성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그리말디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말디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만약에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라면,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질까? 그러한 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두 종이를, 위에 이제 종이를 하나, 그 마분지 같은 거를 갖고, 마분지 중앙에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그 바로 밑에다가 공을 갖다가 놨습니다. 공을 갖다가. 정중앙에.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는 빛이 입자면 쌀알갱이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공을 통과하지 않은 놈은 옆으로 튕겨져서 나갈 테고, 이 구멍을 통과한 빛은 어디로 떨어질 거냐면 바로 이 공의 정중앙으로 떨어져서 튕겨져 나가겠죠. 튕겨져 나갈 테니까 빛이 만약에 입자면 요 공 아래에 있는 그림자, 공 아래에 있는 단면적에 해당하는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그리말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이 이렇게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면 이 구멍을 통과한 빛은 이 그림자를 통할 때 그냥 입자처럼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고 요 공에서 이렇게 회절 현상이, 우리가 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물에 돌멩이를 갖다 놓으면 물이 회절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가듯이, 빛이 파동이라면 이렇게 회절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입자인 경우처럼 이렇게 선명한 검정색 그림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회절무늬가 생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입자인 경우하고 파동인 경우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모든 파동은 매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결파는 물이 필요하고, 물이라고 하는 매질이 필요하고, 음파는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빛도 반드시 전달되는데 매질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빛파동에 의한 매질이 우리가 측정을 지금 하진 못했지만 그 빛파동의 매질을 에테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테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파동이면 그 매질이 필요하고 그 매질의 이름을 에테르라고 하고, 그 에테르를 찾기 위한 노력이 무지무지 많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매질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를 우리가 음파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면, 음속은 바람에 따라 변하고, 다시 말해서 파동은 그 바람이라고 하는 매질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 소리의 본래 속도가
340m/s라고 하는데,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 매질이 이제 그 바람이 불게 되면 매질의 운동에 따라서 바람이 원래 소리의 본래 그 속도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면 소리의 겉보기 속도는 340m/s보다 더 증가할 테고, 그래서 음속이 빨라지는 경우는 소리의 겉보기 속도가 증가할 테고, 만약에 바람이 역풍이 불게 되면 음속이 느려지게 될 겁니다. 소리의 본래 속도보다 줄어들어서 소리의 겉보기 속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질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파동의 경우에는 매질의 역할이 파동의 속도를 막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결파 같은 경우도 보면, 수면파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경우는 보트 경주, 이제 강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물에서 폭이 D인, 강물에서 한 보트가 경주를 하는데, 하나는 강물을 거슬러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같은 거리 D만큼 다시 돌아오는 경우고, 똑같은 D만큼의 거리를 B라고 하는 보트는 가로질러서, 강을 가로질러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주입니다.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두 보트 1과 2가 같은 속력 V로 A라는 지점을 출발을 해서, 속력은 항상 같게끔 V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A라는 지점을 출발해서 똑같은 직선거리 D만큼을 갔다 오는 경기인데, 직선거리 B하고 C점을 돌아서 A점으로 되돌아온다. 두 보트 1과 2가 A에 동시에 도착을 할 수 있겠느냐? 단 강물의 속도는 속력은 V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도착을 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아닌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트가 강물을 가로질러서 수직으로 직선거리로 D만큼 왔다 갔다 하려면, 얘가 이미 강이라고 하는 게 강물이 이미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지점이 이 지금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출발을 하면 수직한 방향, 지금 현재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의 속도를 고려해가지고 출발하는 놈이 약간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가야지만 실제 경로가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연직 방향으로 갈 때 보트의 속력은 V가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V제곱, 라지 V제곱, 마이너스 스몰 V제곱의 속력으로 갔다가 돌아올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돌아올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강물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왼쪽으로 사선을 그어서 내려와야지만 실제 강물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강물의 속도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 사선으로 내려오는 그 속력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루트 V제곱 마이너스 스몰 V제곱이 되니까, 왕복하는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V제곱 마이너스 스몰 V제곱분의 왕복 거리 2D가 될 테고, 그게 바로 보트 1번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해주면, 라지 V를 제곱근 바깥으로 빼주면, 이게 V분의 2D 곱하기 1 마이너스 라지 V제곱분의 스몰 V제곱, 그 다음에 파워는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보트 2 같은 경우는 갈 때는 마치 이제 순풍처럼 속력이 V로 가는 게 라지 V로 가는 게 아니고 강물의 V까지 더해져서 라지 V 플러스 스몰 V의 속력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의 속력으로 감속된 속력으로 올라올 테니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갈 때는 라지 V 플러스 스몰 V분의 D, 올 때는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분의 D, 이런 식의 시간으로 갈 때는 좀 더 빨리 내려갔다가 올 때는 좀 천천히 올라오겠죠. 그 두 놈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첫 번째 델타 T1처럼 비슷하게 그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놈은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분의 2D 곱하기 1 빼기
라지 V 제곱분의 스몰 V 제곱의 파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델타 T1하고 델타 T2가 다르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라지 V 보트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의 2배가 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델타 T1하고 델타 T1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델타 T2가 되니까 델타 T1이 델타 T2보다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첫 번째 보트가 좀 더 빨리 그 원점으로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매질의 상대 속도가 매질의 운동이 존재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진행하는 보트와 그 매질을 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보트의 속력은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더라도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빛이 파동이고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면 우리가 빛도 이제 갈릴레이 변환을 만족을 할 것이다. 지금 이제 고전적인 이러한 그 좌표 변환을 만족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건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에테르라고 하는 게 이 우주 공간에 존재를 하고 에테르가 이제 정지에 있다고 우리가 보면 우주 공간에 이제 존재를 하고 에테르로 꽉 찬 방이 있고 방의 정중앙에 전구가 켜져 있고 이 전구를 내가 딱 켜게 되면 전구의 빛의 속력으로 출발을 할 텐데 동시에 양쪽 벽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에테르가 움직이게 되면 양쪽에 도달하는 그 빛의 속력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시간차를 가지고 양쪽 벽에 도달을 하게 될 텐데 에테르를 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에테르를 움직일 수가 없으면 그냥 내가 움직이면 되죠. 뭐. 에테르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방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방을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방 안에 있는 에테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방 안에 있는 에테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전구에 불을 켜면 어느 쪽에 불빛이 먼저 도달할까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불빛이 먼저 이렇게 도달을 하겠죠. 상대 속도의 개념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는 빛은 C 플러스 V가 될 테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은 C 마이너스 V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우리가 그 실험을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빛의 경우 에테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에테르를 관측할 수 없으면 방을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시한 실험이 사실 마이켈슨 몰리 실험입니다. 그래서 마이켈슨 몰리는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니까 방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방이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 테이블을 갖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광원이 있고 중간에 이제 반도그만 거울이 있고 반도그만 거울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M한 거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M2 거울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제 광원에서 나온 레이저 빛이 반은 그냥 이렇게 통과돼 가지고 그 거울의 M2에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지기에 이렇게 도달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나머지 빛은 여기서 반사가 돼서 수직한 거울에 도달을 했다가 다시 반사가 돼서 탐지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리. 그러니까 요 반도그만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M 안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리는 같을 테고 여기서 이 거리는 M2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거리하고 같을 테고 아까 강물의 경우처럼 만약에 에테르가 왼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다면 에테르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갈 때는 C-V의 속력으로 진행을 했다가 M2에 반사가 돼서 올 때는 C 플러스 V로 진행을 해서 이제 탐지기에 도달을 하고 수직으로 가는 빛은 어떻게 되냐면
갈 때는 c 스퀘어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으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도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으로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시간차가 다르게 나타나면 그놈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거다. 빛의 경우도 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마이켈슨 몰리는 시간 델타 t를 측정한 게 아니고 간섭 무늬를 본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델타 t가 차이가 나는 걸 측정할 수 있으면 간섭 무늬가 보일 테고 측정할 수 없으면 간섭 무늬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했더니 두 빛이 그냥 결국은 이렇게 갔다가 거울 M2에 반사돼서 돌아온 빛이나 거울 M1에 반사돼서 돌아온 빛이나 똑같이 도달을 하더라. 그게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에테르가 없네. 빛의 경우에는 매질이 없나 보네. 그래서 매질은 존재하지 않고 빛의 속력은 뭐 항상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항상 동일하다라는 게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고전적인 특수상대성 이론과 마이켈슨 몰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